근데 이거 세팅해야 돼. 이거 시간만에 세팅하면 맞춰 주시면 네, 시작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은 7시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데?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된 건가? 된 거야? 이게 방송은 중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학생들 들어오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요. 우리 조금만 기다려 볼까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강화기숙학원입니다. 강남하이퍼 기숙학원이고요. 여러분들의 사탐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마구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자, 선생님이랑 그냥 편안하게 끄덕끄덕 하면서 선택 가이드 들어보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하게 정말 내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하여서 과목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나를 1년 동안 내가 원하는 대학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선택 과목은 무엇이 될 것인가 잘 고민해 보면서요. 선생님이랑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은 먼저 선생님의 이름을 밝히기 전에 선생님의 꿈이 있습니다. 정말 꽃처럼 아름다운 꽃 같은 여러분들에게 별처럼 빛날 미래를 선물해 드리고 싶은 선생님의 이름은 헛꽃별입니다. 본명 맞고요. 간혹 선생님의 이름을 먼저 듣는 친구들이 되게 소스라치게 놀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것이 사람의 이름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놀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람 이름 맞고요. 본명입니다. 선생님은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에서 여러분들의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전담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유는요. 사탐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자,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지요. 과연 나는 인문 계열인 과탐 선택 가능한지, 혹은 자연 계열을 지망할 예정인데 사탐 선택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2022 수능을 위한 타탐 과목 선택 가이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댓글이 올라오면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2022 수능을 위한 사회탐구 선택 가이드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정말 빠르게 선생님의 이력을 조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시는 없을 거예요, 얘들아. 이런 시간 안 가질 거고요. 그냥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빠르게 눈으로 쓱 1초면 돼요. 그냥 쓱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믿어 의심치 않아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선생님이 윤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생활 윤리 만점을 선물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활동들을 하다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요. 선생님 믿고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선생님 EBS 방송을 통해서 본 친구들 있을까요? 선생님 맨날 사랑합니다 고백하던 그 선생님인데, 네,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 수능을 위해서 내가 사탐을 선택해야 되는지 과탐 선택해야 되는지, 사탐을 선택할 때 어떤 과목이 나한테 맞는 과목인지 여러분들 너무 궁금해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인문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과 자연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을 분류하여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과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문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문 계열에 지망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요, 크게 여러분들의 선배들과 달라진 내용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9개의 사탐 과목들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선생님, 문이과 통합과정이라면서요. 저희 과탐 선택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선택을 해도 됩니다. 자, 인문 계열을 지망하고 있는 문과 계열의 학생들은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반드시 사탐만 해, 반드시 과탐만 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모든 대학 탐구 과목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문과 계열의 학생들이 과탐을 선택하는 건 어떤 일을 예상해야 할까요? 우리 흔히 사탐 과목 한 과목과 과탐 과목의 한 과목의 절대량을, 학습량을 비교했을 때 과학의 과목의 양이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투 과목은요 4배까지 학습량이 많다고들 하는데요. 수학과 과학에 능한 자연 계열에서 택하는 이 과학 과목을 굳이 인문 계열에서 선택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 인문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은요, 9개의 사탐 과목들 중에서 나한테 맞는, 정말 가성비를 높여줄 수 있는 과목 2개를 선택하셔서 시험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연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약간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자, 우선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서울 소재 14개 주요 대학을 가지고 왔는데요. 중상위권, 흔히 스카이, 서성하니 이렇게 있잖아요. 그 14개의 대학들은요, 자연 계열을 응시를 희망하는 아이들의 경우, 자, 이 중상위권 대학들은요, 일부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어떻게 지정을 해놨냐면, 자,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이런 중상위권 대학의 학교들은요, 자연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일 경우에는 반드시 과학 과목들 중에서 2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 중에서도
일부 학과들은요,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의 일부 학과나 숙명여대 일부 학과 혹은 한국외대 전체, 이런 학교들은요, 자연계열의 응시를 희망하더라고 하더라도, 자연계열, 즉 이과의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과목을 선택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가능성을 좀 열어놨어요. 게다가 이번엔 수도권 혹은 서울에 있는 하위권의 대학들은요, 자, 네네. 우리 문과 아이들은요, 원래 공부하던 대로 신명나게 공부할 수 있는 사탕 과목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마음에서 담아보았습니다. 자, 자연계열 이야기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계열을 희망하고 있는 이 학생들은요, 자, 아까 중상위권 대학들은 일부 과탐으로 지정해놨고, 그 안에서도 사탐으로 열려있는 일부 학과가 있으며, 또 수도권과 하위권에 있는 대학들은요, 사회 과목을 역시 열어뒀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회과학들 과목 중에서 자연계열이라고 하더라도 2개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즉, 나는 자연계열 응시를 희망하지만 상대적으로 수학이나 과학에 조금 약하다, 그런 하위권의 친구들, 혹은 뭐 수학 공부나 과학 공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친구들은요, 사회 과목을 하나를 선택하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입니다. 피해가 전혀 없어요. 다만 또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하위권이나 수도권 대학들의 또 일부 학교나 학과에서는 반드시 과학 과목 중에 2개 선택하세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정을 해놓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계열에 있는 학생들은요, 사탐을 선택해도 되지만 반드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모집 요강, 전형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의 전형을 살펴보신 다음에, 과탐을 선택했을 경우에 가산점을 주는 학교가 있고요. 사탐을 선택하여도 무방한 과탐 과목 하나를 선택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학과나 학교가 있으니까요. 자신이 원하는, 지망하는 학교에 꼭 전형을 살펴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뀐 교육과정 때문에 사탐의 수요가 조금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하는 경향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선생님은 사회탐구 생활과윤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요. 자,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런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탐구는 총 9개의 과목이 있고요. 과연 이 9개의 과목을 직전 수능과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인 거죠. 자, 그 수능 때 응시 비율을 선생님이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응시 비율이 내가 과목을 선택했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바로 1등급의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직전 수능에서 선배들이 가장 많이 선택했었던 과목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1위 과목은 생활과 윤리입니다. 60% 정도 선택, 13만 명의 학생들이 선택했고요. 두 번째는 사회 문화 과목입니다. 2위를 차지하는 과목이고요. 3위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는 하지만, 자, 20%의 학생들, 약 4만 5천 명의 학생들이 한국지리를 선택하고요. 4위는요, 3만 5천 명 정도 세계지리를 선택하고요. 5위는요, 윤리와 사상이라는 생활과 윤리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과목이죠. 선생님이 물론 가르치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윤리와 사상이 5위를 차지하고 있고 13.3% 정도의 사람들이, 학생들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 밖에 이렇게 9개 학생들이 응시하고 있는 모습 보일 텐데요. 우리가 과목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상위권, 정말 많은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는 이 과목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아이들이 응시하면 응시할수록, 자, 무슨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절대 인원수가 늘어나죠? 그렇죠. 1등급, 2등급,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절대 인원수가 아주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따져보자면, 자, 생활윤리라는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요, 5,200명에 해당합니다. 자, 3위인 한국지리 과목을 선택한 아이들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1,800명 안에 들어야 되고요. 상위 성적이요. 마지막으로 가장 선택을 하지 않는 경제 과목인 경우에는 1등급을 받으려면 5,000명의 시험을 봤으니까 200명 안에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는 경제와 같은 과목은요,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겠죠. 실제로 경제 과목은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도전을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경제에 아주 탁월한 소질이 는 한, 이렇게 많은 상위의 아이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과목을 선택하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선생님이 어떤 과목을 연계해서 선택하면 좋을까요? 뒤에 더 설명을 할 거지만요, 미리 잠깐 언급을 해보자면,
생활과 윤리와 5위에 있는 윤리와 사상은 계열이 같죠. 윤리 과목입니다. 이 둘은요, 교육과정의 내용도 거의 40%에서 많게는 50%까지 교육과정의 내용이 중복된다는 거. 그러니까 생활과 윤리와 그러니까 쌍윤이라고 얘기하죠. 선생님이 정말 사랑하는 쌍윤을 하는 아이들은요, 교육과정의 내용이 중복된 내용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해외 원조라던가 시민 불복종이라던가 아니면 동양 사상의 유불도 사상이라던가 아니면 음으론의 칸트, 공리주의 이런 모든 사상들이 되게 많이 겹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선택을 하기도 해요. 윤사를 하는 아이들은 생윤을 같이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자, 그런데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 조합이 실은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3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이 쌍지리를 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각각 어떤 장점이 있는지 뒤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전체 9개의 과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체감하기로 학습 분량이 어떤 게 가장 많게 느껴지는지, 아니면 우리 내신 공부도 해봤잖아요. 상대적으로 공부가 하기 좀 쉬운 수월한 그런 과목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보면, 자, 탐구 과목별 분량, 학생들이 느끼는 분량의 정도를 순위를 매겨보자면 이렇게 된다고 해요. 생윤이 가장 분량이 적고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이 사문, 그 다음이 윤사, 한지, 세지, 동아시아사, 경제. 가장 암기량, 절대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양이 많은 과목은 정치와 법이나 세계사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목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나는 어떤 성향이 잘 맞을런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목별 특징입니다. 자, 윤리와 같은 과목의 특징은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다 응시자들이 응시하는 과목이죠. 최다 응시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1등급 최다 인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5,200명의 1등급, 2등급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14,300명이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바로 생활과 윤리예요.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은 과목이기도 하고요. 또 개념의 양이 적고 상대적인 거예요, 얘들아. 상대적으로 적고 내용이 쉽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윤리라는 과목의 장점은요. 자, 우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시죠? 정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논술, 구술과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뿐만이 아니라 논술도 있죠. 자, 이 논구술과 면접에서 굉장히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탐 과목이 바로 단연 윤리 과목입니다. 왜요? 면접 및 논술 등의 배경 지식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러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도 안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많이도 안 볼게요. 주의하지 말아요. 자, 서울연고대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 너무 많이 출제돼서 그냥 직전 서울대 구술 면접 문제 그냥 하나만 가져와 봤어요. 자, 이거 우리 2021학년도 구술 면접 문제입니다. 오전, 오후 문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가볼게요. 자, 보면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자, 문제가요. 예술 윤리 출제됐고요. 인간상 이런 거 물어보는 게 구술 면접으로 나왔는데 너무나 극도의 긴장감으로 떨려있는 구술 면접과 논술 상황에서 나에게 익숙한 내가 사탐 과목으로 선택했었던 생활과 윤리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들의 내용이 제시문으로 출제됐다? 너무 반갑죠. 이건 정말 나이스예요. 출발선상이 다른 겁니다. 자, 보시면 서울대 구술 면접의 자료 출처가 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육과정 내에서 반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 출처를 보시면 국어, 문학, 고전 이건 우리 국영수 공통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 변별력은 없어요. 하지만 생활과 윤리가 자료 출처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생활윤리를 공부한 친구들에게 굉장히 유리했을 겁니다. 오후에는요, 이번엔 윤리와 사상의 또 다른 주제가 나오게 됐고요. 이건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정말 많은 대학들의 논술과 구술에서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이라는 이 지식을 활용하여서 글을 쓰고 말을 할 수 있게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건 너무나 큰 매력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끝나고요. 우리 강남 하이퍼에서 같이 공부했었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지점에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많은 문자와 뭐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많은 연락을 받았어요. 선생님, 이거 다 하이퍼 학생들에게 받은 연락인데요. 이 왼쪽은요. 저희 다 셋 다 만점 받았어요. 이런 연락을 진짜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았거든요. 만점 받았어요. 선생님, 수능 생윤도 만점 받았어요. 막 그러면서 정말 네, 이렇게 많이 이런 인사를 받았는데 생윤 다 맞았어요. 막 구구절절
생인 50점이에요, 선생님. 윤사도 50점 맞았어요. 막 이런 연락을 많이 해줬어요. 1등급 받았어요. 자, 그런데 요거 한번 볼까요? 선생님, 생인 50점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요. 저 성균관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이거 직전 수능 너희 한 학년 위에 바로 선배의 이야기예요. 자, 이번 성균관대 논술 문제에서도 자, 생인 50점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성균관대 논술 문제에서도 환경윤리 사상가가 무더기로 출제가 됐대요. 우리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그 환경윤리 사상가들 있죠. 무더기로 출제가 되어서 제시문도 쉽게 이해하고 출제 의도도 금방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감사 인사의 문자를 보낸 친구거든요. 너무 선생님도 기뻤어요. 자, 이런 겁니다. 윤리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극장점은 바로 논구술의 큰 배경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냥 도움도 아니에요.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장점이겠죠. 자, 그럼 사회문화의 특징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과목별 특징입니다. 자, 사회문화를 선택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우선 두 번째로 최다 응시자 수가 많은 과목이고요. 역시 1등급 인원수도 당연히 많겠죠. 2등급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 개념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내용이 쉬운 편에 속한다라고 하는 게 그 매력입니다. 만약 사회문화를 선택하고 싶은 아이들은요, 통계를 보면서 분석을 하거나 도표를 풀이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는 친구들이 있죠. 약간 수학적인 지식을 활용해서라도 우리 문과 학생들도 수학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도표 풀이를 하는데 자신이 있는 학생들 선택하면 아주 큰 장점으로 정말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통계를 분석하는데 어렵거나 아무리 선생님 저 내신을 해봤는데요. 1년 아니 2년을 투자했는데도 도표 풀이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런 친구들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요. 자, 요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지리 한번 가볼까요? 쌍지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자, 이 지리의 특징은요, 개념에 대한 응용력이 좋은 친구들 있죠. 개념을 공부하면서 나는 하나의 개념을 배우면 이 개념과 관련하여서 파생된 다른 지식들을 연결해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 그런 친구들은 지리를 선택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해석하거나 아니면 지도를 보는데 정말 흥미가 느낀다. 지도를 보면 나 다 읽힌다. 나 걸어다니는 내비게이션이다. 막 이런 친구들 있죠, 간혹. 그런 친구들은요, 쌍지 선택해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 있지요. 자, 우리 한국사를 공통적으로 다 배우다 보니까 한국사 공부해봤더니 나는 뭔가 연도에 일어난 역사에 대해서 정말 흥미가 너무 큰 것 같아. 그 역사의 흐름을 꿰뚫고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면서 막 그려보는 게 너무 쉬워. 게다가 역사라는 이 과목이 단순적으로 좀 암기를 해야 되는 절대량이 많다고 해요. 연계교재에 이렇게 날개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많이 출제가 될 정도로 단순하게 나는 암기할 수 있는 거 난 자신 있어. 많이 암기할 수 있어. 절대적으로 많은 양을 암기해서 문제 딱딱 떨어지게 문제 풀 자신이 있는 친구들은요, 역사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를 쌍사를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역사 우리 흔히 덕후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막 이런 친구들 역사가 너무 재밌어서 농담도 막 태정태세 막 비욘세 막 이런 농담 태정태세 비욘세 이런 농담을 하는 제자가 있더라고요. 역사가 너무 좋아서 태정태세 비욘세 막 이런 이렇게 장난을 미안해요. 자, 이렇게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고요. 자, 정치와 법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치와 법 과목별 특징 보면요. 역시 정치와 법도 암기가 되어야 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단순 암기에 자신이 있다. 그리고 그 개념을 현실 생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난 좋다. 그리고 나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시사와 정치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성향이 있다. 그렇다면 정법을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탐 과목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요, 바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자, 9개의 사탐 선택 과목 중에서 나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 고려해야 되는 바로 그 첫 번째는요, 응시 인원수. 무시할 수 없어요. 자, 왜냐하면, 자,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자, 사회탐구 선택 가이드죠. 자, 국영수는 필수예요. 맞죠? 물론 국영수 안에서도 우리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과목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수학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문과의 계열의 인문 계열의 지망을 희망하는 친구들은요. 우리 수학도 수원과 수투 배우고 세 가지 과목 중에서 선택할 때 뭐 선택했어요?
나한테 맞고 내가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다 고려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있는 과목은요,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하려면 당연히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내가 공부하기 쉽고 내가 공부하기 재밌는 그런 과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만약 나는 지금 현재 잘 생각해 보세요. 국영수 공부가 아직 준비가 안 됐 친구들 많겠죠. 저는요, 절대적으로 국영수를 지금 따라가기에 바빠요. 그런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 투여해서 교육과정의 내용을 오롯이 학습할 수 있는, 즉 학습량이 적은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아요. 생윤이나 사문과 같은요. 그 생윤과 사문이 어떤 장점이 있다고요? 응시 인원수가 많잖아요. 왜? 응시 인원수가 많으면 1등급, 2등급, 상위 등급을 맞을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인원수가 많으니까요. 자, 우리 똑똑하게 선택 과목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응시 인원도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3년 동안 학교에서 내신 과목으로 했었던 거, 이것 또한 역시 선택하는 거 고려해 보세요. 왜? 내가 한 번 봤었던 과목과 처음 보는 과목은 다를 수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재학생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고3 아이들은 고3 때 내신도 버릴 수 없어요. 내신 공부 같이 가야 돼요. 수능과 내신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내신과 수능 준비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사탐 선택 과목으로 어떤 게 깔려 있는지 그 과목과 함께 준비하는 것도 역시 가성비를 높이는 똘똘한 선택 방법 되겠습니다. 혹은 내가 3년 동안 배웠던 내신 과목들 중에서 나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나한테 좀 맞는 것 같아, 그 느낌 알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적 향상을 보는 걸 맛봤어. 지금은 좀 까먹었지만 다시 한번 개념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성적 쑥 오를 수 있을 것 같아. 학교에서 배웠던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 정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흥미와 성향이에요. 여러분들의 관심, 성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말 꼭 드리고 싶어요. 수험 생활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쵸? 선생님이 이 퀘스트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게 정말 고생 많았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기까지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았고 걱정 근심 다 정말 토닥토닥 해주고 싶을 만큼 고생 많았을 텐데, 그럼 이런 험난한 수험길에서 정말 힘든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막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요. 너무 지칠 때도 있을 텐데, 그 지친 수험 생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과목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국영수는 필수니까, 물론 국영수를 즐겁게 하면 너무나 행복하겠죠. 국영수는 필수예요. 누구나 다 해요. 다만 선택이니까요. 이 선택 과목 내가 선택할 거거든요.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나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택 과목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루하루 버텨내가는 일주일 견뎌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건요, 딴 거 다 잊으셔도 괜찮아요. 흥미와 성향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과목에 흥미가 있는지, 나는 어떤 과목 공부했을 때 진짜 내가 공부하는 기쁨을 느끼고 재미가 있는지, 국영수로 지친 이 마음을 생윤 공부하면서 칸트 머리 모양 보면서 흐뭇하게 뭐 힐링을 해볼까? 그런 과목 하나 설정해 주는 것이 정말 수험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흥미와 성향 꼭 고려하셔서 내가 공부하기 좋은 과목 하세요. 간혹 이런 질문을 많이 올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표점이랑 100분이 이거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요. 미리 얘기해 드리자면요, 표준 점수와 100분이 실은 의미 없어요. 왜냐? 어떤 과목이건 꾸준히 100분위가 높거나 꾸준히 표준 점수가 높은 과목은 실은 없거든요.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그 표준 점수와 100분위 점수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보고 과목을 선택하기엔 너무나 무리가 따른다는 거죠. 작년에는 어떤 과목이 표준 점수가 높아서 이 과목을 선택했는데 나랑 안 맞아. 막 볼 때마다 막 스트레스 받아. 막 사회탐구 막 공부하는데 막 마음이 아이고야, 네, 마음이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잠깐 볼까요? 이럴 수 있잖아요. 사탐 과목을 공부하는데 마치 막 못 볼 걸 본 것처럼 너무 힘들어, 이렇게까지 그 사탐 과목을 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 어떤 과목이어야 되는가? 쉽지 않을 수험생활의 단비 같은 정말 힘을 내기 위해서 정말 신명나는 과목, 내가 공부하면서 정말 힐링이 될 수 있는 과목. 선생님,
공부가 힐링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아,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있어요. 이게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들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힐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왜 시험 기간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만 봐도 웃기잖아요. 아, 모양이 뭐 이렇게 생겼냐. 웃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잘 선택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흥미와 성향에 맞게 과목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9개의 과목의 특징을 좀 간략하게 빠르게 봤고요. 어떤 과목을 조합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지도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응시 인원도 고민해 보시고 학교에서 내신에서 선택하는 그런 과목, 자신의 성향 이런 거 다 고려해 보셔서 2개의 선택 과목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에서는요, 우리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만점을 선물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선생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생활과 윤리 만점, 선생님의 쿼리를 잘 따라온다면 만점 꼭 선물해 드리도록 감히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의 정정 선생님도 정말 듬직하고 너무나 다정하고 아주 섬세하게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고요. 정말 지리 스나이퍼죠. 지리 헤드샷. 우리 재열 선생님도 계십니다. 한국 사회 정말 텐션이 너무 높은 너무나 밝고 사랑스러운 오해진 선생님도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 좋은 선생님들 계시니까요. 이 선생님들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지금 선생님이 보이는 화면에 댓글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건지 안 쓰고 있는 건지 잘 확인할 수 없게 선생님이 지금 댓글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나중이라도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이 꼭 얼굴을 맞대고, 선생님은 강남 하이퍼에 항상 있으니까요. 목요일마다 선생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선생님에게 와서 얼굴 보고 직접 선택 과목 상담 요청하셔도 괜찮습니다. 모두에게 다 열려 있으니까요. 자, 선생님이 이걸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장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브루스라는 짐 캐리 남자 주인공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하고 싶은 건 많아요. 그런데 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신에게 불만 불평을 해요. 내가 그렇게 원하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게 해달라고 신에게 많이 빌었었는데 왜 신은 나에게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지? 불만 불평이 많은 주인공에게 신이 전지전능한 힘을 줍니다.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남자 주인공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실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 전지전능한 신의 힘을 받았던 주인공이 다시금 신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나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신이 주인공인 브루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 대사 마음속에 한번 담아주세요. 자, 신이 인간에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want me to do everything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신이죠. 사람들은 온갖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자신들을 위해 이것들을 좀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드린대요. 그렇게 원한대요. 자신한테, 신한테요. 자, 그런데 신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What they don't realize is, 자, what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관계대명사죠. 자,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힘이 있어요.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대요. 어떤 힘이요? 그들 스스로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그들 스스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모든 걸 다 해주길 원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그들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이다. 아들아, do you wanna see a miracle? 기적을 보고 싶나? 그렇다면 be the miracle. 기적이 되거라. You will be the miracle. 기적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영화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빛날 미래를 위해서 기적을 꿈꾸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 스스로 그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을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강남 하이퍼 기숙에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남 하이퍼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활짝 빛나는 여러분들의 미래에 날개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탐 선택 가이드 선생님이랑 나눠보았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리플이 보이지 않아요?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질문 선생님 확인했어요. 정치화법 보이네요. 정치화법 강의도 진행하나고요. 정법 강의가 배치가 되고 있는지 선생님 확인할 수가 없네요. 그쵸? 학원에 문의하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정법 수업이 올해 배치가 되었는지 선생님이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요. 한번 학원으로 문의해 보시면 정법 강의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혹시 다른 질문 있는 친구들 있을까요?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사탐 선택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만나면서 직접 질문하러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미래에 활짝 빛나는 날개를 달아드리도록 노력하는 강남 하이퍼의 기숙학원에 선생님들이 있는 걸 잊지 마시고요. 우리 곧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기로 해요. 안녕.